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에는 조선시대 왕이 평생 동안 접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지치고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정말 우리 문제일까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는 이미 6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단 1년 만에 25%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 10명 중 1명은 마음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히려 더 불행해졌을까요? 우리 뇌의 기본 구조는 약 20만 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구석기 시대입니다. 당시 인간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뭘 먹을 것인가? 저 숲을 뒤에 맹수가 있는가? 집단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30명에서 50명짜리 집단 안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뇌가 지금 스마트폰 알림 수십 개를 처리하고 널뛰는 주가와 부동산 시세에 가슴을 졸입니다.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며 5년 후의 커리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고민은 남은 고기 한 덩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뇌는 실체도 없는 디지털 숫자의 나열을 보며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원시적인 뇌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사자와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일이죠.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년 된 앱을 최신 운영체제에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벅거리고 오류가 나고 결국 멈춥니다. 이건 앱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 앱이 설계된 환경과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 뇌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이걸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일치는 세 가지 경로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각각의 경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첫 번째 경로는 부정 편향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칭찬을 10마디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말을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건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그 부정적인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어두운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설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좋은 자극보다 나쁜 자극에 5배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사바나에서 살던 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배가 고프겠죠.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수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는데 무시했습니다. 그게 맹수였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쁜 신호에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는 생존 입장에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번식했고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말에 예민한 사람을 보고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위험을 더 빨리 감지하고 부정적인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즉,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예민함은 오히려 생존에 최적화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을 살렸던 그 완벽한 생존 전략이 맹수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렸거든요. 20만 년 전 사바나에서나 써야 할 이 초정밀 레이더를 우리는 사무실에서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대로 켜두고 있습니다. 뇌가 지금도 그때와 정확히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사에서 들은 꾸지람,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 반응 없는 인스타 게시물. 뇌는 이것들을 숲을 뒤에 맹수처럼 처리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머릿속은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하루가 끝났는데도 완전히 탈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뇌는 오늘도 전쟁터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정 편향은 단순히 오늘 기분이 좀 별로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이 매일같이 뇌를 두드리면 우리 뇌는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물리적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경로, 바로 만성 스트레스라는 늪입니다. 2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도 불안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맹수의 위협, 당장 내일의 굶주림, 집단 안에서의 갈등,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위협들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우리가 겪는 방식에 현대적 우울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핵심은 스트레스의 양이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원시인의 위협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뛰거나 싸우면 끝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쳤다가 위협이 사라지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입니다. 현대인의 위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달 카드 고지서,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5년 후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될지, 이건 뛰어도 안 끝납니다. 싸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에 위협이 해제됐다는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24시간 낮은 강도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피곤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전두엽이 실제로 위축됩니다. 당연히 집중력은 바닥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쳐버린 뇌는 반드시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게 세 번째 경로이고, 이게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가짜 휴식의 늪으로 유인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세 번째 길, 바로 도파민이라는 덫입니다. 여러분,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 인스타 게시물에 눌린 좋아요 숫자, 그리고 15초짜리 짧은 쇼츠 영상.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터져 나옵니다. 아주 잠깐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죠? 뇌는 이걸 휴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다시 화면을 올립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 후회하며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흔히 이걸 의지력의 문제로 치부해버리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설계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뇌에서 도파민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짜 성취가 있을 때만 주어지는 훈장 같았죠. 며칠을 굶주리다 마침내 찾아낸 열매 하나,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 성공시킨 사냥. 뇌는 그제서야 도파민을 내뿜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잘했어. 이 감각을 기억해.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 즉, 진짜 노력에만 진짜 보상이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투를 벌일 필요도, 며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손가락만 까딱하면 강력한 보상 신호가 터져 나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그냥 스크롤 한 번에 뇌가 도파민 세례를 받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SNS를 열었지만 게시물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언팔로우했죠. 그런데 말이죠. 게시물에 반응이 없거나 누군가 나를 언팔로우했다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는 이걸 실제로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UCLA 연구팀이 fMRI로 뇌를 촬영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인에게 거절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칼에 베이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거의 일치했거든요.
SNS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가슴 아프다는 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통증인 셈입니다. 왜 우리 뇌는 사회적 관계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집단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혼자서는 맹수도, 추위도, 굶주림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거절을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상사태로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수십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간관계의 규모마저 설계도를 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는 약 1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수백, 수천 명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비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퇴근길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 우리는 이걸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주는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뇌가 선택한 가장 빠른 도피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도파민은 땀 흘려 사냥에 성공했을 때처럼 진짜 성취 끝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술은 어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알코올이라는 화학 물질을 통해 뇌의 도파민 밸브를 강제로 열어버립니다. 뇌를 속여서 얻어낸 가짜 보상인 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쉽고 강렬한 가짜 보상의 맛을 들인 뇌는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원래 우리 뇌는 분비된 도파민이 기준점을 넘어서야만 즐거움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쏟아지는 자극들 때문에 이 기준점이 천장 부근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이나 독서처럼 느리고 은은하게 오는 건강한 도파민은 너무 시시해서 느껴지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술이나 스마트폰 같은 강한 자극 없이는 그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도파민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주말 내내 가짜 보상으로 뇌를 불태우고 난 뒤 월요일 아침에 찾아옵니다. 우리 뇌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내내 도파민을 비정상적으로 쏟아부으면 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 스스로 도파민 밸브를 꽉 잠가버립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를 시작하는 거죠. 그 반동으로 월요일 아침 우리 뇌는 도파민이 바닥난 감음 상태가 됩니다. 강력한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 일상의 소소한 활력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겁니다. 텅 비어버린 도파민 탱크를 안고 출근하려니 죽을 마실 수밖에요. 이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말의 폭발적인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뇌가 잠시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월요일에 겪는 지독한 무기력입니다. 물론 과거가 더 살기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명은 짧았고 질병은 가혹했죠. 하지만 적어도 그때의 인간은 자신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극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했지만 우리 뇌는 그 간극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무기력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끝까지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그 전략이 지금까지 당신을 살아남게 만든 겁니다. 당신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강력한 생존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독한 불일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뇌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뇌를 통제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 치솟거나 지독한 무기력이 당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4단계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뇌과학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공포 센서인 편도체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뇌가 20만 년 된 생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구나.
이 짧은 한 문장이 당신을 자책의 늪에서 즉시 건져 올릴 겁니다. 두 번째, 뇌에 종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뇌 입장에선 위협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지 못해 24시간 비상 모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해 보세요. 먼저 단 2분만 빠르게 걸으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뇌도 비로소 코르티솔 밸브를 잠그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장 일어날 수 없다면 뇌과학자 앤드류 허버먼이 강조한 생리적 한숨을 딱 3번만 하세요. 코로 숨을 가득 들이마신 뒤 그 끝에서 딱 한 번 더 흡 하고 짧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겁니다. 이 이중흡기는 뇌에 상황 종료, 경보 해제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뇌의 부정 편향을 강제로 역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뇌에 뿌리 깊게 박힌 이 부정 본능을 이기려면 긍정적인 경험들을 최소 3배 이상 의식적으로 뇌에 수집해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 딱 3가지만 떠올리세요. 맛있었던 점심, 누군가 잡아준 엘리베이터 문, 예상보다 일찍 끝난 회의. 이건 단순한 감사일기가 아닙니다. 뇌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재등록 훈련입니다. 네 번째, 도파민 문제는 절대로 의지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과 술을 끊는 도파민 안식일을 가져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관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던져두는 겁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 거리가 2m만 멀어져도 그걸 획득하기 어려운 자원으로 분류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능동적인 즐거움으로 채우는 겁니다. 멍하니 화면을 넘기는 수동적인 소비 대신 요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능동적인 몰입에 빠져보세요. 내가 주체가 되어 얻는 진짜 성취감이 뇌의 0점을 조절하고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뇌에 종료 신호 보내기, 좋은 생각 3가지 저장하기, 스마트폰 유배지 만들기. 방법은 단순합니다. 뇌에게 여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세월 그 자체입니다. 오늘 얻은 이 인사이트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게 무기력에 빠진 소중한 사람들을 구할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체질이었습니다.